네, 남자친구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받아 쓴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도 흔쾌히 준 돈이고 여자친구도 엉뚱한 곳에 쓰지 않았다는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 사건으로 들어가 보시죠. 박 기자, 일단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좀 설명해 보실까요? 네, 2014년 3월로 건너갑니다. 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30대 여성 김모 씨가 손님으로 온 남성을 한 명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7개월 뒤 이 남성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유부남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내연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남자친구는 사귀면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 해에는 이 남자친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 월세를 대신 내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라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김 씨는 이를 수락하고 이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너는 유흥업소 그만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 그 2년도 안 된 그 기간 동안에 약 월 2천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 네. 아파트 관리비 등을 모두 부담해 줬고요. 또 명품 가방도 사주었고 이것을 다 합쳐보면 약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4억 원이요? 전달이 됐고요. 네. 또 게다가 이 돈을 본인이 직접 주질 않고 자기 그 부하를 네. 통해서 현찰로 전달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용돈을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남자친구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긴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면서 출국했습니다. 혹시 이때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2015년 4월경에 일본으로 출국을 한 뒤에 남자친구가 즉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로 떠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막대한 지원금을 끊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월세라든지 뭐 그런 비용을 전부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해외에 있을 때 또 연락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또 해외에 나가가지고 같이 머물다 오고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직접 해외에 가가지고 그 내연 관계를 유지가 됐고 지원도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둘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렇죠. 거네요. 문제가 없이 지내온 거죠. 네. 그렇다면 혹시 이 남자친구, 남성의 아내가 알고서 뭔가 상간녀 소송이라도 제기한 걸까요? 왜 법정에 서게 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총책이었던 겁니다. 네. 그동안 남자친구가 지원해줬던 이 용돈들과 뭐 명품 가방을 사줬던 돈 이런 것들이 다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은 여자친구 김 씨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되고 이 남자친구도 알고 보니까 일본을 갔었을 때 이미 그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기소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 돈이 대부분 그러면 이 범죄 수익이었겠네요. 그렇죠. 범죄 수익 은닉죄가 되는 네. 건데요. 아까 보신 설명드린 대로 2014년 3월 달에 그 술집에서 만났죠. 네. 그 다음에 2014년 10월 달에 동거 형태가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약 7개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5년 4월 달에 동거가 시작되고 나서 한 5, 6개월 있다가 이 남성이 출국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 남자친구가 출국하고 장기간 떠돌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들어오지 않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그 받은 돈이 범죄 기인에서 그 만들어진 돈이니까 받으면 죄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관련돼서 그 남자가 현찰로만 계속 이 여성한테 그 2천만 원씩 갖다 준 거는 그렇다고 좀 하더라고요. 미리 빼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데 빼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 여성이 그걸 모았어야죠. 아, 그렇죠. 네, 모은 게 다쓴 아닌 것 거죠. 같습니다. 다 쓴 명품 거죠. 가방을 사고 쓴 것 같아요. 2천만 네. 원을. 그랬다면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빼돌릴 목적으로 줬다고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용돈으로 준 그런 것 것이다. 같습니다. 이 생활비 말씀이죠? 정도로 준 거. 제 추측에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이 여성이
여기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아, 원래가- 유흥업소에서요? 예, 그러니까 꽤 많이 벌었네요. 그만두는 대신에 그 돈 줄게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팀장님, 지금 남자친구 출장 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러면 일본으로 도주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 4월에 공급이 검거가 되니까 자기 수사가 들어올 줄 알고 일본을 미리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못 막은 거죠. 금지를 네. 못했어요. 해외에 있으면서 계속 있으니까 아마 수사기관에서 요청도 하고 찾아봤는데 소재가 불명인 거예요. 그런 기소를 못하니까 2016년 7월 달에 기소정지 송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를 검거 못했을 때에는 네. 기소를 검사가 공판에 못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지시키는 거예요. 검거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범인은 계속 회에 떠들면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소정지가 된 몸이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그렇죠. 바로 다시 체포가 기소가 되겠군요. 체포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 죄를 정작 지은 불법 도박 그런 운영을 한 남자친구는 기소 중지가 되고 여성만 처벌을 받게 된 거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님? 예, 1심 재판부는 네. 이 여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예요? 예. 네. 이 여성의 죄목이 그거거든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법률 위반이거든요. 말하자면 범죄 수익금을 받으면 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범죄 수익인지를 알고 받아야 돼요. 고의가 있냐의 문제거든요. 인식이 있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는 이 여성이 범죄 수익인지를 알고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의심스럽다고는 봤어요. 아, 네. 예. 이게 이 남자친구가 온몸에 문신이 있었어요. 온몸에 문신이 있었다고요? 예, 그리고 교도소 네. 복역한 전과도 있었고 네. 또 마지막으로 해외에 나간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이런 뭐 현찰로 2천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범죄 수익이 아닐까라고 알면서 받았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라고 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넘어서 이 여성이 분명히 범죄 수익인지를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볼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결국 의심은 들지만 네. 확신이 안 든다. 그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남자친구가 다른 일로 복역한 사실도 알았다는데 어떠한 증거를 내놔야 사실 여자 측의 입장에서는 이거 나쁜 돈인지 몰랐어요. 그냥 용돈 이렇게 정직하게 번 돈인 줄 알았어요. 딱 잡아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네. 뭐 변호인도 선임했을 때고 최선의 방법으로 나는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급했던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고 네. 이야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온몸에 문신이 있고 교도소 복역한 사실이 있고 해외로 무슨 그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외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이랬다면 이 사람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왜 없었겠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마 이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법대로가 아니에요. 법대로 그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그 완전히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법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 처리되는데 제 생각은요. 이 사람이 기소 중지 됐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검거가 돼가지고 그 남성을 상대로 해서 조사해봐가지고 나 저 불법 도박장 운영한다고 얘기했었던 사실 그런 게 발견되면 이 여성은 추가로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1, 2년 사귀면 나 이런 일 해라고 얘기하는 하죠. 것도 보통 사례에선 그럴 것 같은데 유흥업소의 약간 특성도 좀 고려가 된 것 같아요. 무죄가 선고된 데는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보통 같은 경우에 남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네. 현금으로 2천만 원씩 던져주면 누구나 수상하게 생활해야 되겠죠. 하는 게 그렇죠. 당연하고.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매달 한 2천만 원 정도씩 벌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좀 비싼 업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가 이렇게 또 현금으로 2천만 원 주고 하는 것들도 유흥업소에서 네. 흔한 일이고 네, 흔한 일일 수도 유흥업소는 있어서 통상 현금으로 주고받는다. 또 예. 이러한 측면도 고려가 됐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 좀 고려가 돼서 이 여성이 뭐 자기 어떤 환경에 그런 비추어 봐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뭐 이렇게 인식을 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상식하고 조금 다르게 법원 이번에 이게 재판은 말하자면 좀 아주 법 원칙에 충실한 그런 판결을 네.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